냄새도 나고 이렇게 서 계시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제발 좀 가세요. 정육점 사장 김철수의 모욕적인 말에 79세 최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죠. 이 할머니가 50년 동안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을 말입니다. 9월 시장 전체를 소유한 진짜 건물주가 바로 최말순 할머니였다는 사실을요. 최말순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꼬부라지고 발걸음은 느렸지만 그 시간만은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할머니만의 시간이었어요. 낡은 앞치마를 메고 집을 나서는 발걸음에는 묘한 당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9월 시장 입구에 도착하면 하루가 시작되었죠. 할머니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잔심부름을 했어요. 무거운 물건 나르기, 가게 앞 쓸기, 때로는 장 보러 온 손님들에게 길 안내까지.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저 할머니 치매 있다던데. 생선가게 사장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말도 이상하게 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그러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평생 가진 것도 없이 저렇게 사시는 거 보면 참 안 됐어. 옆 가게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귀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할머니 앞에서도 서슴없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도 할머니는 야채가게 앞에서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손목이 아파도 참았어요. 무릎이 시려도 꾹 견뎠죠. 가게 사장은 할머니에게 고작 5,000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고했어요. 내일도 나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깍듯이 인사했어요. 하지만 가게 사장의 눈빛에는 동정심만 가득했습니다. 불쌍한 노인네라는 시선이 역력했어요. 할머니는 그 시선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할머니는 시장 한 구석에 앉아 김밥 한 줄을 꺼냈어요. 혼자서 조용히 먹는 모습을 본 젊은 상인이 혀를 찼습니다. 저런 분이 혼자 사시나 봐. 자식들은 뭐 하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부모 챙기나. 다른 상인이 맞장구 쳤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김밥을 씹으며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시장의 구석구석을 모르는 곳이 없었어요. 어느 가게가 언제 생겼고 어느 상인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가 이 시장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정육점 앞을 지나갔어요. 정육점 사장은 할머니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또 왔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다만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스치고 지나간 감정이 있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묘한 아련함 같은 것 말입니다. 해가 질 무렵 할머니는 시장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하루 종일 받은 돈은 10,000원이 채 안 되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 돈을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몇몇 가게에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사람들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죠. 할머니는 그런 반응에도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서며 할머니는 뒤돌아봤어요.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었던 시절, 남편과 함께 이곳을 걸었던 기억들 말이에요. 그때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할머니는 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주말이라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았죠. 할머니는 평소처럼 이곳저곳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정육점 앞을 지날 때였어요. 할머니는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열장 안의 고기들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죠. 그 모습을 본 정육점 사장 김철수는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어요. 저기, 할머니, 김철수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가시면 그냥 지나가세요. 여기서 계시니까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그 순간 정육점 앞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구부정한 모습을 보며 몇몇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김철수는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냄새도 나고 이렇게 서 계시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제발 좀 가세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미안해요.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김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여기 근처에 오지 마세요. 손님들한테 피해준다고요. 옆에서 고기를 고르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고, 정말 민망하네. 다른 손님도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장에 돌아다니면 위생상 문제 있지 않나? 할머니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급히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발이 꼬여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욱 측은한 눈빛을 보냈죠. 저런, 불쌍해라. 자식들이 있을 텐데 왜 저렇게 내버려 두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할머니의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죠. 할머니는 시장 한 구석으로 몸을 피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간 할머니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초라하고 지친 노인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만은 달랐습니다. 그 눈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 곁에서 당당했던 자신의 모습 말이에요. 그때는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온 할머니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신경 쓰였죠. 오후가 되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얘야, 저기 가면 안 돼. 더러워. 아이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봤어요. 순수한 눈빛이었지만 엄마의 말 때문에 곧 고개를 돌렸죠. 할머니의 마음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어린아이에게조차 피해야 할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는 묘한 빛이 떠올랐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다른 감정이었죠.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시장을 한 바퀴 돌며 모든 것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자세히 들여다봤죠.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분노, 그리고 무언가 결심 같은 것 말이에요.
집에 도착한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김철수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는 이상한 아련함이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늘 하던 대로 저녁을 간단히 해먹는 대신 곧바로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장롱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때가 됐나 보구나. 혼잣말을 하며 장롱 문을 열었죠. 맨 아래쪽 서랍을 빼내자 그 뒤로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나왔어요. 맨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젊은 할머니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건물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너무 오래 숨기고 살았네요.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소유권 증서, 그리고 각종 계약서들이었죠. 모든 서류에는 최말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9월 시장 전체 부지의 소유자가 바로 최말순 할머니였던 거예요. 할머니는 서류를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0년 전 남편 박동식과 함께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일 말이에요. 그때는 허허벌판에 불과했던 이곳을 둘이서 개발했었죠. 동식이, 여기서 시장을 만들어 보자. 젊은 할머니가 남편에게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말순아, 여기는 너무 외진 곳 아니야? 남편이 걱정스러워 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그때를 위해 준비하자고. 젊은 부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상인들을 모집했어요. 처음에는 몇 개의 가게만 있었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죠. 시장이 자리를 잡아갈 때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서 2달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죠. 여보, 시장은 어떻게 해요? 임종 직전 할머니가 물었었어요. 말순아,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당신을 믿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죠. 남편이 떠난 후 할머니는 혼자서 시장을 관리해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관리업체에 운영을 맡기기로 했죠. 제가 직접 나서지 않을게요. 대신 상인들을 잘 도와주세요. 관리업체 직원에게 부탁했었어요. 그 이후로 할머니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시장에 나와서 상황을 살펴보기도 했지만 자신이 소유주라는 것은 숨겼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장사하길 바랐는데. 할머니가 쓰게 웃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인들은 할머니를 그냥 불쌍한 노인으로만 봤습니다. 관리업체 직원들도 할머니의 정체를 까먹은 지 오래였어요. 오늘 정육점에서 당한 모욕이 할머니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가장 중요한 서류를 찾았어요. 시장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이었죠. 최근까지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어서 모든 권리가 유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겠네.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을 꺼낸 할머니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막내 아들 박준호의 번호였어요. 아들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5년 만에 걸어보는 전화였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왜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엄마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9월 시장으로 와줄 수 있겠니? 중요한 일이 있어. 시장요? 엄마, 정확히 무슨 일인데요? 직접 와서 보면 알 거야. 그리고 준호야. 변호사로서 와야 해. 아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지 못했어요. 5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낸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죠. 정육점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냄새도 나고 장사 안 된다고 했지. 할머니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꿨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할머니를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꿈이었죠. 일어나자. 5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 속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최말순. 이제 그만 숨어 살아.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오늘만큼은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차 한 잔만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제대로 들기도 어려웠죠. 8시가 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고속도로 타고 가고 있어요. 1시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고마워. 준호야. 조심히 와. 엄마, 정말 무슨 일인지 궁금해요. 어제 전화 받고 밤새 못 잤거든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면 알 거야. 그리고 준호야. 엄마를 믿어줘.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서류가 든 가방을 챙겼어요. 50년 동안 숨겨뒀던 비밀이 모두 그 가방 안에 있었죠. 시장에 나가기 전 할머니는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오늘 당신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의 결심을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9시가 되자 할머니는 집을 나섰어요. 평소와 달리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도 할머니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챘죠. 최할머니 오늘 왜 저래? 동네 아주머니가 궁금해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 상인들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또 왔네. 정육점 김철수가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는 김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죠. 사장님. 오늘 기분 좋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의외라는 듯 할머니를 봤어요. 평소 같으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을 텐데 말이죠. 뭐가 좋아?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곧 더 좋아지실 거예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어리둥절했어요. 할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할머니는 시장을 한 바퀴 돌며 모든 상황을 점검했어요. 어떤 가게가 장사를 잘하는지, 어떤 상인이 손님들에게 친절한지 다 파악했습니다. 10시가 되자 아들이 도착했어요.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준호의 모습에 시장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죠. 엄마, 준호가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어요. 준호야.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배어 있었어요.
엄마, 그런데 여기가 어떤 시장이에요? 준호가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곧 알려줄게. 일단 상인의 사무실로 가자. 모자는 시장 안쪽에 있는 상인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사람들은 할머니와 양복 입은 남자가 함께 걷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저 할머니 아들이 변호사라던데. 누군가 속삭였어요. 변호사가 왜 여기에? 다른 사람이 궁금해했죠.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걸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었죠. 상인의 사무실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50년 만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상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인회장 이기창을 비롯해 주요 가게 사장들이 모여 앉아 있었죠. 평소보다 일찍 모인 이유는 시장 임대료 인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어라, 최할머니? 이기창이 의외라는 듯 말했어요. 사무실 안의 시선이 모두 할머니에게 쏠렸습니다. 그들 눈에는 왜 이런 곳에 왔을까라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여기는 상인의 사무실인데요. 생선가게 사장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준호가 어머니 뒤를 따라 들어오자 사람들의 표정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젊은 남자가 할머니와 함께 온 것이 신기했거든요. 실례지만 이분은 누구신가요? 이기창이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변호사죠. 할머니가 소개했어요. 변호사요? 정육점 김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변호사라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불쌍하게 여겼던 할머니의 아들이 변호사라는 사실이 의외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는지? 이기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가지고 온 가방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가 나왔죠. 이게 뭡니까? 야채가게 사장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잠깐만 보세요. 할머니가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오래된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노란빛이 도는 종이에 검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게 뭔가요? 김철수가 목을 빼고 보려 했어요. 준호가 나서서 설명했습니다. 이건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토지 소유권? 이기창이 되물었어요. 어떤 토지 말씀이시죠?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죠. 설마. 생선가게 사장이 무언가 감을 잡았다는 듯 말했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봤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네? 이기창이 당황했어요. 저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저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나요?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불쌍한 노인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시죠. 야채가게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평범한 할머니라. 할머니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치매도 있고 냄새도 나는 할머니요. 김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제 자신이 했던 말이 생각났거든요. 할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김철수가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제가 그렇게 보이도록 살았으니까요. 준호가 어머니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서였어요.
9월 시장 전체 건물의 소유권 증서였죠.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할머니가 서류를 높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목을 빼고 보려 했지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나서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9월 시장 건물 일체 소유권 증서. 소유자 최말순.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침묵이 흘렀죠. 뭐라고요? 이기창이 다시 물었어요. 9월 시장 건물 소유자가 최말순 씨라는 뜻입니다. 준호가 다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김철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할머니가 이 시장 주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50년 전부터 이 시장의 소유주였어요. 사무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잠깐요. 이기창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임대료를 누구한테 낸 거죠? 관리업체에 맡겨뒀었어요. 제가 직접 나서고 싶지 않아서요.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진짜 야채가게 사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불쌍하게 여겼던 할머니가 사실은 이들의 생계를 쥐고 있는 건물주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김철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제 할머니에게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기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숨겨뒀던 분노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장사하는지,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 봤죠. 사람들은 숨죽여 할머니의 말을 들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지켜만 봤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장사하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김철수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일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불쌍한 노인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할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야채가게 사장이 급히 변명했어요. 아니었나요? 할머니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그럼 어제 정육점에서 일어난 일은 뭔가요? 모든 시선이 김철수에게 쏠렸어요. 김철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어제 김철수 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김철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건 김철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냄새 난다고 했죠. 손님들한테 피해 준다고도 했고요. 앞으로 가게 근처에 오지 말라고도 했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김철수의 잘못이 명백해졌거든요. 준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서류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었고요. 이기창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임대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앞으로 제가 직접 관리하겠어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관리한다고요? 생선가게 사장이 놀랐어요. 네, 50년 동안 뒤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나서려고 해요.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할머니의 말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요? 할머니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어제는 냄새 난다며 쫓아내더니 오늘은 죄송하다고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가 건물주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건물주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김철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거군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이기창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앞으로요? 할머니가 다시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준호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무슨 결정이죠? 야채가게 사장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 시장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어요. 새롭게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기창이 다급히 물었어요. 현재 임대 계약을 모두 재검토하겠어요. 그리고 일부 가게는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에요. 사무실이 순간 술렁였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죠. 할머니, 그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생선가게 사장이 호소했어요. 심하다고요? 할머니가 되물었어요. 그럼 어제 제게 한 일은 심하지 않았나요? 김철수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할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준호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절한 예고 기간도 줄 거고요. 이기창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할머니,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회라.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제게도 기회가 있었나요? 사무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할머니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관리 방식으로 운영하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공문으로 통보하죠. 문 앞에서 할머니가 돌아섰어요. 참, 김철수 씨. 정육점 계약은 이번 달 말로 종료해요. 김철수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통보가 선고문처럼 들렸거든요. 상인의 사무실을 나온 할머니의 발걸음에는 힘이 있었어요. 50년 만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후 느끼는 해방감 때문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마다. 이제야 속이 후련하구나.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소식은 시장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할머니가 진짜 건물주라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죠. 정말이야. 저 할머니가. 떡집 사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네. 신발가게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철수는 정육점으로 돌아와서 주저앉았어요. 이번 달 말이면 가게를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김철수가 머리를 감추러요. 한편 할머니는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죠. 엄마, 정말 모든 가게를 바꿀 거예요? 준호가 물었어요. 아니야. 착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둘 거야.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은 안 돼. 할머니는 평소 자신에게 친절했던 몇몇 상인들을 떠올렸어요. 야채가게 할아버지는 늘 할머니에게 따뜻하게 대했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하세요. 야채가게 할아버지가 인사했어요. 고맙습니다. 참, 사장님. 할머니가 멈춰섰어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야채가게 할아버지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어요. 오후가 되자 기자들이 시장에 나타났어요. 누군가 언론에 제보했던 거예요. 최말순 할머니 맞으시죠?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네, 맞습니다. 50년 동안 신분을 숨기신 이유가 뭔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살아가길 바랐어요. 건물주라는 권력으로 누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갑자기 신분을 공개하신 건가요?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어서요. 기자는 더 자세한 사연을 물었어요. 할머니는 어제 정육점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냄새 난다며 쫓아내더라고요. 손님들 앞에서 말이에요. 기자들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이건 단순한 시장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 시장을 진짜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 거예요.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사는 곳으로요. 뉴스는 그날 저녁 방송에서 크게 다뤄졌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진 거죠. 9월 시장에 숨겨진 진실 제목으로 보도되었어요. 할머니가 50년간 신분을 숨긴 채 살다가 모욕을 당한 후 정체를 밝혔다는 내용이었죠.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대부분 할머니를 지지했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너무 심했다. 할머니가 잘하셨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할머니의 편을 드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죠. 김철수는 뉴스를 보고 더욱 절망했어요.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볼 게 뻔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김철수는 할머니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하려고 했죠. 할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김철수가 애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장사보다 먼저라고 생각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반성은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식으로 행동했죠? 김철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할머니는 김철수를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날 오후 할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상인들의 인성도 고려하기로 했죠. 엄마, 이런 조건에 넣어도 될까요? 준호가 걱정했어요. 사람이 먼저야. 준호야. 장사는 그 다음이고. 할머니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살지 않기로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머니의 정체가 알려진 후 상인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생선가게 사장이 깍듯이 인사했어요. 예전 같으면 건성으로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처럼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어색해했어요. 할머니가 건물주라는 사실 때문에 부담스러워했거든요. 김철수는 정육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말까지만 장사할 수 있었거든요. 사장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 단골 손님이 물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일단 다른 시장이라도 찾아봐야죠. 김철수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소문을 들은 다른 상인들이 김철수를 찾아왔어요. 함께 할머니에게 사과하자고 제안했죠.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모두 함께 가자. 이기창이 말했어요. 할머니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김철수가 희망 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해봐야지. 우리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날 오후 상인 대표들이 할머니를 찾았어요. 모두 정중한 자세로 할머니 앞에 섰죠. 할머니, 저희가 모두 잘못했어요.
이기창이 대표로 말했어요. 그동안 할머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생선가게 사장도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쉽게 열 수는 없었죠. 여러분이 지금 사과하는 이유가 뭔가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죠. 그럼 제가 건물주가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사과했을까요? 상인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지적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여러분이 사과하는 건 제가 건물주라서예요. 사람 최말순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 최말순에게 사과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김철수가 간절히 말했어요. 반성이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김철수 씨, 어제도 다른 노인분께 같은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나요? 김철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제 다른 할머니에게 퉁명스럽게 대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건 김철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진짜 변화가 필요해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좋아요. 기회를 드리죠. 단, 조건이 있어요. 상인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희망이 보였거든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지켜볼게요.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에요. 그럼 김철수 씨도? 이기창이 기대를 담아 물었어요. 김철수 씨는 특별히 6개월이에요. 그리고 매달 봉사활동을 해야 해요. 김철수는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꼭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날부터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손님들을 더 정중하게 대했죠. 특히 김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노인 손님들에게 특별히 친절했고 매주 양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좋은 고기 가져왔어요. 김철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3개월 후 할머니는 시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상인들이 모든 손님을 존중하며 대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차 한잔 하시죠. 야채가게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그냥 시장에 사는 할머니예요. 하지만 상인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존경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권력 때문이 아니라 할머니의 인품 때문이었죠. 6개월 후 김철수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매주 양로원 봉사를 하면서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김철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어요. 김철수 씨가 그걸 보여줬고요. 할머니는 김철수의 정육점 계약을 정식으로 연장해줬어요. 이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1년 후 9월 시장은 지역에서 가장 따뜻한 시장으로 유명해졌어요. 상인들이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했거든요. 여기 상인들이 참 친절하네요. 처음 온 손님이 감탄했어요. 그럼요. 여기는 사람 냄새 나는 시장이거든요. 단골 손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시장의 명실상부한 어른이 되었어요. 상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했죠. 할머니,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죠? 새로운 상인이 물었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면 알아봐 줄 거예요.
어느 날 김철수가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감사 편지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이거 양로원 할머니들이 써주신 거예요. 제가 봉사하는 걸 고마워하신다고요. 편지를 읽어보니 김철수가 얼마나 성심껏 봉사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김철수 씨 본인이 노력한 결과죠.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가 꿈꿨던 시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사는 곳 말이에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의 선택을 축하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다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9월 시장의 변화는 다른 시장들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상인 교육에서 할머니의 이야기가 사례로 소개되었거든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올바른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할머니는 강연 요청도 많이 받았지만 대부분 거절했어요. 시장에서 상인들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이야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어느 봄날 할머니는 시장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50년 전 남편과 함께 꿨던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이에요. 벚꽃이 흩날리는 시장 거리에서 상인들이 손님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니? 할머니는 이제 진짜로 행복했어요. 돈이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였죠. 그날 저녁 할머니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시장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루를 보냈다. 사람이 사람다우면 세상은 아름다워진다. 이제야 진짜 시장을 만들었구나. 마지막 문장을 쓰고 할머니는 펜을 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9월 시장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는 걸 할머니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9월 시장은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곳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최말순 할머니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자유롭게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